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오당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범여권 협의체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차라리 청와대는 뒤로 빠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회를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들 간 회담에 대해서는 5당이 함께가 먼저다, 아니다 1대1이 먼저다, 여전히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한 데 이어서 청와대가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주장대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먼저 만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오늘은 바른미래당도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꼬인 전국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정치와호장용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예. 자유한국당은 사과를 하라라고 하고요. 이만희 의원께서 원내대변인이시라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왜 우리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한국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일단 국회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지난번에 좀 볼썽사나운 꼴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전 누가 책임을 어떻게 묻든 간에 여야가 국민들 앞에 전체가 사과해야 될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자체를 갖고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것도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저희 당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당연한 국회 절차법 따라서 진행했던 사안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았던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건 오히려 한국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당연히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그러한 볼썽사나운 것을 보인 거에 대해서 국회 전부가 사과를 하고 오히려 국회 정상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의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네. 것보다는 국회가 같이 여야가 같이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한국당은 지금 이해찬 대표가 사실 한국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발끈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국당이 처음에는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장외투쟁 나가면서요. 그렇습니다.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좀 명분을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만들어주느냐 이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조금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훈 의원님께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미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사과와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잘 지켜보셨을 거예요.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 무리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법인과 관련된 불법 행위가 있었고 심지어는 의장께서 병상에 누워서 결재도 하시고 헌정사상 초유의 전자입법 발의라는 것도 동원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항의하는 우리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바로 망치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진압하다시피 하고 이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국회 협치나 대화가 정말 철저히 무시되고 제1야당의 입장이 철저하게 패싱 처리된 이런 이번에 진행된 이 강행 처리된 패스트트랙은 저희들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이게 사과만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당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철회와 사과 이게 그렇죠. 같이 가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통령의 책임 아니면 대통령의 사과를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공약 사항이셨고 네. 거기에 조국 수석이라는 분이 법안의 어떤 처리 전후를 관련해서 자기 의견도 표명하시고 여기에 사실은 군소 야당, 어쩌면 범여권 야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자신들의 존립을 위한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회귀한 선거법 제도를 도입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이 없이 이게 처리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들은 이게 단순하게 뭐 민주당의 업장 어떤 이런 쪽에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그런 당에서 측면에서 했지만 이걸 주도한 건 청와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라는 있고요. 말씀이시죠. 저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이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제안을 했단 말이죠. 여야가 좀 만나자라고 했고 첫 번째로는 여야 협의체 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회담 형식 놓고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세 당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줄다리가 좀 있다가 청와대에서 오늘 3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먼저 만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에서 요청을 해 온다면 민주당에서 요청을 해 온다면 이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새로운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과제로 갖고 있는 것이 아마 국회 정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빨리 장외로 나간 우리 자유한국당 114석을 가진 제1야당입니다. 근데 장외에 나가 있는데 그게 나가신 분들도 마음이 안 편하실 거고요. 보는 저희들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국민들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집권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저희들이 제1야당 의원님들이 다시 국회 정상화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단 지도부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이미 해왔던 거고요. 지난번에는 잘 됐어요. 네. 작년 11월 달이죠. 네.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문제들, 자영업자 문제들, 그다음에 예산 처리 문제 등에 가서 아주 포괄적 협의들 다 잘하셨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다들 좋은 평가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 3월 달에 해야 될 것이었는데 못하고 이제 여기까지 끌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 자체를 이 시점에서 문제 삼는 건 조금 저는 기본적으로 의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내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빼고 야사당과 하면서 이것이 공고화되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불편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좀 빼고 가고 싶은 그 입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이 해오던 건데 그리고 이게 시작하는 거라면 처음 시작해서 새로 세팅하고 새로 규정을 만드는 거라면은 뭐 한 번 더 고려해 볼 만한데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그분들이 오신다 해가지고 과연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게 되겠다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좀 말씀을 좀 너무 제가 볼 땐 좀 무리한 요구하시는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당으로 만나는 거를 청와대에다 요청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당 입장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제 정리가 붙어서 형식과 의제를 놓고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건데 만약 저희들이 3당을 받는다면 그 정도의 또 다른 야당의 협조를 사실은 좀 확답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추경 문제,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그 추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 법안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 경제 활성화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발전법도 있고요. 원시업법이라 해서 기업 활력 제고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빅데이터 관련한 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론 소수 야당이지만 민평당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이제 5.18 관련한 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원샷 국회를 해야 되냐 마냐라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서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좀 책임 있고 좀 합당한 답들을 미리 의제 정리하시면서 좀 협의를 하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형식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한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 원내 지도부도 협상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참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3당 이게 뭐 만나야 지금 되는 사실 겁니다. 그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우리 대화를 전제로 한 여야정 뭐 협의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각 당 대표들의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 문제는 이게 지금 막 섞여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야정 협의체는 5당의 원내 대표들이 대통령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각 당 대표들과의 또 별개입니다. 그렇죠? 별개 사항인데요. 당 대표들과의 만남이고요. 그렇죠. 이제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3당 대표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조금 전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아까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추경이라든지 현안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약속을 하고 이걸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쪽에 얘기가 되는데 만나기 전에 약속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일종의. 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대화의 전제 조건을 까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안 저는 맞다. 이 패스트 트랙 관련된 전국을 풀기 전부터 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여야정 협의체의 대화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너무나 어려운 민생 경제 현안들 네. 그리고 정말 불안정한 우리 이 나라의 안보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 얘기를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어떤 개최 얘기를 충분히 했었고 그걸 통해서 4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이나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제안들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민주당에서도. 네. 먼저 오히려 제안을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 패스트 트랙을 알다시피 그렇게 강행 처리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시점은 지나온 사항인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대화도 좋고 또 각 당 대표들과의 대통령과의 만남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얼마나 대화에 대한 진지함 또 대화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대1로 그냥-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아니면 구색 맞추고 내가 대화를 했다. 내가 이렇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쪽에서 안 따라온다. 이런 정도의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한 대화라면은 그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 국정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지금 우리 당대표께서 1대1 회담을 네네. 많이 주장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같은 가지도 취지입니다. 그죠? 우리 당하고 1대1 대화만 하고 다른 당하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1대1로 만나서 좀 더 정말 이 고통받고 있는 민생의 현장의 목소리를 본인들의 참모들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다른 당과의 1대1 회담도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 시간이나 노력, 대통령으로서 저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이 결코 어떤 낭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미국의 그 대통령께서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근데 그 1대1 대화도 하겠다. 다만 5당 대표들하고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1대1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청와대에서 마지막에 나온 입장인 것 같아요. 사회자님, 네. 이 국정이라든지 국회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걸 굳이 5당 대표하고 먼저 하고 나중에 1대1로 하겠다 고집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 정도의 폭넓은 정치 네. 아니면 그런 늘 말씀하시잖아요. 포용. 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꼬인 전국을 풀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그 법안들 여러 가지 빨리 처리하고 지금 뭐 나중에 또 할 말도 많습니다만은 추경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시다면은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그래서 형식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진정성 얘기도 하셨고요. 대화의 의지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원내대표들이 만났다는 게 지금 뭐 이미 조금 지났습니다만, 며칠 지났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원내대표 채널이 좀 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지금 저는 분위기가 가동될 수 어떻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충분히 국민 앞에서 우리 이인영 대표님하고 나경원 대표님께서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화할 수 있다라는 네, 느낌을 보여주셔서 그게 이제 좋은 성과가 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과 트랙이 따로 있죠. 또 하나 이제 대표님들. 네. 당대표님 모시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당대표님 회담 같은 경우는 청와대 같은 경우 의제가 분명합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지급한 현안을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논의하고 싶은 의제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5당 대표님들을 모시고 네. 현재 대북 상황을 설명 좀 드리고 안보 상황 설명드리고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도 오케이를 하신 거고 다만 우리 국내에서 이런 것들이 한 목소리에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훨씬 할 얘기가 많다. 의제를 좀 넓혀달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받으셨어요. 이제 결국은 형식만 남았는데 네. 제가 그것 보면서 제가 사실 황교안 대표님한테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모실 시절부터 봤는데 그분이 야당 총재하실 때 봤습니다. 그때도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했습니다. 어휘는 좀 그때는 다르죠. 여야 영수회담이었죠. 근데 하다 보면 형식에 대해서 대단히 청와대에 집착을 좀 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호스트 입장에서 보면 불러들인 주최자 입장에서 보면 그 형식들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신 야당은 그것을 동의하는 선상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의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저희들이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이걸 따냈습니다라는 성과를 가져가려 애를 많이 쓰세요. 네. 근데 한 번도 황교안 대표님 입장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했습니다. 청와대에. 혹시 야당에서 의제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황교안 대표님이야말로 그냥 이 대통령을 만나서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오히려 진짜 진정성이 있으셨으면 저는 의제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본인이 그냥 말로만 하는 민생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이 시점에서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서 담판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내밀하게 비밀리에라도 비공개적으로라도 끊임없이 이건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협상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 결과를 갖고 사실은 그 결과 대강을 갖고 그래도 만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돼 있다는 것은 야당에서 얘기하는 소위 당대표 회담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청와대는 의지가 분명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해야 될 의제도 분명하고요. 네. 이 의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원내대표 채널이 가동이 잘 될 거다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좀 계속 이제 말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만남의 전망. 제가 일단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네네. 뭐 지난번 우리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뭐 키스하려는 건 아닌데 네. 아마 새로운 이제 이 이인영 대표 원내대표와의 대화 채널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만난 모습을 보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글쎄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 홍 대표님 계셨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 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도 우리가 그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 가서 거의 15분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나서 네.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회 상황을 어떻게든 우리끼리 만들어서 한번 정리해보자는 얘기도 했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대표님이 뭐 여자분이시긴 하지만 좀 감성이 좀 풍부해서 그런지 어떤 때는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대화가 참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참 아쉬운 점이 많고 이인영 대표 체제로 바꾸고 난 이후에는 의외로 이제 그 새로운 대표님하고는 그 전에 아마 인연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또 네. 대화가 좀 잘 됐다는 거 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지난번 12일 날 저녁에는 뭐 아마 따로 네, 짜장면 만나셔가 사드셨다. 짜장면 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뭐 군만두까지 더해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대화가 좀 더 저는 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아까 좀 말씀드렸었던 게 네. 뭐 우리 당 대표의 진정성 부분들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켜본 우리 당 대표의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네. 정말 조금이라도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네.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그 애타는 애끓는 심정들을 대통령님한테 정말로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 이 민생을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경도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꽉 차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얘기가 된다면은 저는 그 의제의 형식을 굳이 5당 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산만한 백가쟁명식의 어떤 회의 방식보다는 네. 우리가 둘이서 만나서 얼마든지 깊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우리 당이 다른 당과의 1대1 면담을 아니면 대화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더 권장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시간이 좀 빨리 가고 있어서요.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지금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오신환 의원이 지난달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제 강제로 사임이 돼가지고 주목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사보임됐던 두 자리는 일단 무조건 원상복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게 좀 확실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패스트트랙에 이제 협상하게 될 텐데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패스트트랙의 효과는 사실은 논의를 좀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국회가 저도 뭐 그냥 국회의원이지만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법안 처리나 의사결정하는 데 대단히 오래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한 당이 당론을 결정해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당론까지는 아니어도 다양한 반대 입장들을 표명하기 시작하면은 논의가 진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법안들 자체가 통과 안 되기가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국회가 끝 마무리될 때는 그냥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법안들을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는 소위 이제 신속처리 안건제도 패스트트랙이라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기간 안에 논의를 좀 더 활성화해서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 가가 됐든 부가 됐든 저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민주평화당이나 일부에서 이제 그 특히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저희들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 자체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시점이 되니까 다시 이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선거법과 관련해서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기간 안에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논의를 그 협상이 이 신속처리 안건이나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담들을 안고 사실은 이제 정치인 부담을 안는 거죠. 안고 논의를 보다 밀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은 뭐 크게 부담스럽거나 이렇진 입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요. 또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대표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선거제 관련해서 지금 다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의원 수를 다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논의들에 어쨌든 결국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 이제 패스트트랙의 논의를 강제하는 효과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정개특위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처리된 패스트트랙이 그대로 간다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로 가게 되겠죠, 그죠? 행안위 쪽으로 가게 되겠죠. 가서 거기서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냥 원하는 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서 무슨 뭐 다른 의결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대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걸 또 막아야 되는 입장이 또 되겠죠.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진지한 대화, 대등한 입장에서 할 수가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죠. 그런 입장. 그러고 또 이 연동형 이번에 오신환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승했는데 위원회 강제 사임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강제 사임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그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네. 아니, 위원회 강제 사임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그렇게 불법적인 한계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위를 차후에 못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또 말씀드린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라든지 선거법 자체는 패스트트랙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얘기해왔지만 관련된 대상 법안 자체가 민생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긴급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가 무슨 민생과 관련이 있는 법입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벌써 나니까 이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의원 정수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나오죠. 우리 국민들께서 의원 정수 넓힌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당 안에서는 270명 비례대표를 없애자. 오히려 줄이자. 그러면서
270명에서 의원 숫자는 줄어들지만은 지역구의 의원 숫자는 17석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투표해서 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각 당이 비례대표제는 과거에 여러 가지 좀 어떤 환경적으로 좀 전문가들을 어떻게 의회에 넣어서 그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된 건데 이제는 그 자체가 그동안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비례대표제 가지는 취지를 공천 과정에서 각 당이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 대표성, 내가 찍은 국민의 표가 누구한테 가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 저는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화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을 철회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저는 수는 충분히 있지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한 5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얘기들은 많으시겠습니다만.